오늘은 1969년에 태어난 영국 작가 조조 모예스의 장편 소설 1+1 가족이라는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남과 여 에드와 제스입니다. 제스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자 우울증을 핑계로 2년 전에 부모 집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자녀 양육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제스는 집을 손수 꾸미거나 고치고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며 낮에는 부잣집에 가서 청소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이혼남인 에드는 기업의 대주주인데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동창을 만나 관계를 갖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많이 빌렸다는 둥,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파산했다는 둥, 돈을 너무 밝히는 그녀와 성격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곧 실증을 냅니다. 전철역에서 깡총깡총 뛰어나오는 그녀에게 에드는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니 입을 맞추지 않는 게 좋겠다고. 괜찮아. 자기 건 다 내 거니까. 에드는 이제 그녀의 모습을 보면 희미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에드는 섹스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너무 피곤해. 내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게. 어떤 여자와 섹스를 했어.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상처 같은 걸 주고받지 않고 조용히 떠나줬으면 싶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여자한테 빚을 갚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분의 돈을 마련할 방법을 말해줬어. 내부 정보를 줬구나. 여자 동창은 에드가 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헤드펀드와 짜고 거액을 벌지만 곧 에드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머지않아 기소를 당할 처지에 놓인 에드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화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시골 별장에 은신하는데 제스는 그 별장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스의 딸은 수학 천재이고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서 90%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생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가난한 제스는 나머지 학비와 경비를 마련할 수 없어 고민합니다. 냉엄한 현실이 그녀 앞에 장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언제나 길을 찾아내던 그녀는 평생에 걸쳐 아이들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온 그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스는 요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75파운드 정도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녀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녀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할 정도로 그녀를 하찮게 여기는 고객들에게 신물이 났다. 제스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그렇게 재수없이 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서로를 인간답게 대한다면 사는 게 좀 더 순조롭지 않겠느냐 같은 말들. 부족한 딸의 입학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거액의 상금이 걸린 청소년 수학 경연대회에 참가하라는 추천을 받고 제스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로 출발했는데 차가 고장나 어려움에 처하고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에드가 그녀 가족을 스코틀랜드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일방적인 자선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제스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드가 말합니다. 최근에 내가 좀 어리석은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 뿌듯하게 느낄 만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드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스코틀랜드로 떠났다 돌아오는 며칠 동안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발견한 소중한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부자는 따로 생각하지 않고도 고지서 요금을 제때에 내는 사람들이에요.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 1월이나 2월의 생활비를 미리 당겨 쓰지 않고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망할 놈의 돈 생각을 항상 하고 살 필요가 없다면 부자인 거예요. 돈 생각은 모두가 해요. 부자들도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난 또 일주일 살아갈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생각해요. 너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그룹을 찾아보는 건 어때?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 떠나온 이후 계속 같은 옷만 입잖아요. 아니요. 이건 깨끗한 옷이에요. 똑같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매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지금껏 만나온 사람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도무지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법이 없어요. 장애물이 막아서면 그냥 타고 넘어요. 그러다가 바지를 찢어먹고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요. 그래도 계속 가죠. 욕조에 앉아있는 동안 깨달았어요.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말. 그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에만 성립된다는 걸요. 이 세상은 그런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집 받고 올라가죠. 집은 정말 깨끗했고 우리 집과는 달리 책이 하나도 없었다. 제스는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 책을 쌓아두는데 말이다. 화장실에도 변기 옆에 한 권씩은 있었다. 에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다. 가서 합당한 벌을 받아. 그런 다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지? 엄마가 둘에게 시선을 줬다. 우리는 모두 뭔가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것들도 얻었잖니. 웬만해선 가볼 일이 없는 지방들을 구경했고 몇 가지를 배웠고 아빠 문제도 정리했어. 친구도 새로 사귀었고. 심령술사들의 그런 잡소리들을 믿어? 아니요. 당연히 안 믿겠지. 제스는 분별 있는 여자니까. 그 천사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천사도 월급을 죄다 홈쇼핑 채널로 쏟아붓는 걸 막지는 못하던데 천사고 뭐라고 한마디쯤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무엇보다도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니콜스 아저씨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를 떠날 권리가 충분히 있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 일주일이든 2년 만이든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게 진짜 친구다. 애들은 그 말을 시험해 볼 정도로 친구가 많지 않았다. 난 시도해 보고 싶어요. 당신과 나요.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하면서 끝맺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위험은 감수할 거예요. 여행 중에 제스는 그녀와 아이들을 속이고 고향에서 다른 여자와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뻔뻔한 남편을 발견합니다. 허영에 빠진 성형과 조작, 궤변과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는 인간들의 객기를 나는 뻔뻔함이라고 부르고, 그따위 뻔뻔한 인간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에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한편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에드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얼마 후 제스와 결합합니다. 검소하고 성실하며
정의롭고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을 나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뻔뻔한 남편과 헤어지고 에드와의 새로운 시도를 결심한 당당한 여인 제스에게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